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경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 저지대 중간에 18.24m 공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 행길이 우왕좌왕하는 과정에 서로 뒤엉켜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해밀턴 호텔 북서측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3거리에서는 20분 만에 막대한 인파가 빠르게 유입되는 바람에 서측 골목 중간 쪽 18.24m 공간의 상황은 순식간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사고 초반 뒤쪽 인파였던 사람들도 앞쪽으로 누적되어 갔고 뒤쪽 인파에서 3차례 정도 밀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져 이른바 연쇄 깔림으로 인해 앞쪽 참변이 가중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을 꺼낼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트래픽 과잉으로 인해 전화와 데이터 통신까지 먹통인 상황 속에서 뒤쪽 인파는 이때까지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했고 그저 멈출 줄 모르며 내려오고만 있었습니다. 앞쪽 인파에서 청색증 및 구토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일제히 뒤로를 외치며 18.24m 뒤쪽 인파가 대부분 역행하여 빠져나갔으나 18.24m에는 이미 300여 명의 사상자끼리 의식을 잃고 몸이 끼어서서 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외상성 질식이, 밑에 깔린 사람들은 장기 파손으로 인한 복부 팽창이 진행되던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8.24m의 공간에서 1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들의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영상 최초 신고 이후 40분 이상이 지난 23시가 돼서야 경찰의 도로 통제에 따른 구급차 진입이 비로소 원활해졌다고 합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구급차가 들어오는 건 가능했지만 수많은 구급차가 서로 뒤엉키면서 인근 가용 병원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일부 구급차는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를 먼저 이송하는 등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여성 사망자가 남성 사망자보다 2배가량 더 많은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압력에 취약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장은 가슴 압박 상황에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본능적으로 팔짱을 끼거나 팔을 움츠려 근력으로 버티게 되는데 근력이 약한 여성의 경우엔 그렇게 견디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20대 여성 사망자가 특히 많았는데 남성은 근력으로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겠지만 근력이 약한 여성은 같은 압력을 받더라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격이 작거나 폐활량이 적은 여성과 어린이 등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의 압사 사고에 특히 취약한 셈입니다. 원인은 할로윈 축제 인원 과밀 및 경찰, 행정당국의 안전관리와 통제 부족 및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질서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전날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이태원 뒷골목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고 구간에서 정체가 길어지자 일부 사람들이 앞 사람을 밀치고 이동의 사람들 간 언성이 높아졌고 몇몇은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기도 하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한 모습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인파에 떠밀려 다친 사례나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사례의 경우 목격담이나 영상, 사진이 넷상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튜버 김벌레는 29일 저녁에 이태원에서 팬미팅을 진행하려 했는데 전날 사전 답사로 현장 상황을 보고는 이태원 결집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팬미팅 장소를 남산으로 옮겼습니다. 사고 당일인 10월 29일
오후부터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방향으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파로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40분 전인 18시 34분에 앞서 언급을 하며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고 발생 직전까지 112 신고가 경찰이 공개한 것만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는데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가 사고 지점 바로 건너편에 있었는데 결국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첫 출동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갔으나 군중에게 해산 요청만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참고로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가 상위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사전 및 당일에도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1년의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전에 용산경찰서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용산서가 구두로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TV의 BJ 꽉꽉은 사고 지점에서 사고 발생한 시간 전에 위험한 상황을 겪고 탈출해 인근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 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사고 1시간 전에 이미 사고 위치에서 인파에 깔려 소지품도 잃었다가 다행히 탈출했다고 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고 직전에도 인파 속에서 충격파가 몇 번이나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사고 1시간 전 사고 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만남이 광장 이태원 본점 앞에서 진행된 KBS 9시 뉴스 생방송 보도를 보면 이태원의 경사진 골목길을 양쪽에서 오르내리는 혼잡스러운 모습이 잘 보입니다. 뉴스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있다고 했으며 보도 자체도 인파와 시끄러운 가게 스피커의 음악 소음으로 인해 골목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해 인근의 좁은 담과 화단 위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고 전날에도 경찰서에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등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 징후를 놓치지 않고 6호선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이태원로 및 보광로 일대도로 통제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사전 대책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특보와 전화 연결된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이후 인근 상가들은 안전을 위해 영업을 종료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구조의 비협조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장 경찰 및 소방 인력에 의해 상가 내부 인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되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지의 혼잡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부터 수습 전까지 이태원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이태원로 녹사평역에서 한강진역 구간, 보광로 이태원역에서 청와아파트 구간 통제에 따라 우회 운행합니다. 이후 대사관로에서 한강진역 구간은 통제가 우선 해제되었고 11월 1일부터 전 구간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새벽 3시 50분부터 녹사평역에서 서울역 간 셔틀버스 2대를 운행했으며 서울 지하철 6호선은 심야 임시편 운행 및 새벽 5시에 조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강원권 소속 구급차들도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119 구급차 경기 50대, 인천 10대, 충남 10대, 충북 10대, 강원 10대, 서울 52대가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구급차 동원 현황뿐만 아니라 소방당국의 요청에 사설구급차와 병원, 보건소구급차도 동원되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70%의 대답이 정부 수습과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참사 희생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20대, 30대, 또 희생자의 부모님 연령대인 40대, 50대는 압도적으로 정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